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데이터 관리 기능인 자동 필터,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필터는 데이터 목록에서 설정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나타내는 기능, 필터에 대한 설명 맞죠. 그런데 기능으로 워크시트의 다른 영역으로 결과 테이블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다른 영역으로 갈 수 없죠. 고급 필터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2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바로 자, 시험장에선 바로 넘어가시고요. 우린 공부하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필드, 열로 필터링 할 수 있고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필터는 누적 적용되므로 추가하는 각 필터는 현재 필터 위에 적용이 된다. 자동 필터에서 누적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필터한 다음에 그 위에 또 필터한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누적 적용되므로 추가하는 각 필터는 현재 필터 위에 적용된다. 맞아요. 맞는 얘기고. 세 번째, 필터는 필요한 데이터 추출을 위해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를 잠시 숨기는 것이므로 목록 자체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필터의 기능 그대로 말해준 거고. 네 번째, 자동 필터를 사용해서 추출한 데이터는 레코드, 행 단위로 표시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22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의 부분합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부분합을 하기 전엔 반드시 정렬이 선행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1번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그룹할 항목을 소속으로 설정하였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속으로 그룹화 된 거죠. 이 부분을 보면. 그 다음에 2번 그룹의 모든 정보를 표시하려면 윤곽기호에서 3을 클릭하면 된다. 모든 정보를 보려면 3이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4번이에요. 4번. 그러니까 22번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부분합 실행 시 데이터 아래 요약을 선택 해제하면 아래에 요약되는 걸 해제했기 때문에 데이터 위에 요약 표시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말장이 아니죠. 이건 그대로 아래 요약 표시를 해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표시되는 거고 맞는 거고. 네 번째, 부분합 계산 항목으로 선택된 항목에는 서브토탈이라는 함수가 사용이 되어 맞습니다. 서브토탈 함수가 자동으로 입력돼서 최대값, 평균이 계산되었다. 최대값하고 평균인가요? 최대값, 평균 맞네요. 그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2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A4셀의 메모가 지워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길순이 장학생이네요. 메모를 해놨어요. 첫 번째, A3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드래그했다. 배순용은 그냥 드래그하면 그냥 배순용이 드래그 되는 것 뿐이죠. 메모가 지워지는 건 아니고. 두 번째, A4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숨기기를 선택했다. 지금 지워지는 건데 숨기기는 그냥 숨기기. 아무 의미 없죠. 숨기기 외에는. 3번, A4셀을 선택하고 홈 탭의 편집 그룹에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 선택하였다. 이러면은 메모 지워지죠. 셀에서. 아울러 모두 지우기 뿐만 아니고 메모 지우기도 가능합니다. 23번에 3번이고 같이 알고 가시고요. 모두 지우기, 메모 지우기 다 가능한 거고. 네 번째, A4 셀을 선택하고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다. 그러면 이길순이 그냥 삭제되는 것 뿐이죠. 24번 풀었던 문제죠. 기출문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 아마 감 잡으실 거예요. 다음 중 아래 가로 안에 들어갈 단추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매크로 대화 상자에 무슨 단추는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할 수 있고 뭐예요? 옵션 튀어나와야 정상입니다. 이미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단추는 매크로 이름이라든가 명령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 정답은요? 옵션 편집. 24번의 정답 1번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옵션 단추, 편집 단추. 24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원본 데이터를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원본 데이터가 5054.2인데 서식은 샵샵샵이에요. 그러니까 점 이후로는 아무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5054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원본 데이터가 대한민국이고 그다음에 서식은 골뱅이 화이팅이에요. 그러면 뒤에 화이팅 붙는 거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화이팅 됐죠? 세 번째, 원본 데이터가 15:30:22 시간인 것 같네요. 근데 서식은 HHMMSS, AMPM. 근데 결과를 보니까 지금 3:30:22PM. 그런데 지금요, 여기 HH 두 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두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3으로 나오면 안 되고 03으로 나온다. 왜? HH 두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3으로 나왔기 때문에 25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죠. 4번 같은 경우 YYY 4개, 그러니까 연도 4개 마찬가지로 MM 2개, 그 다음에 DDD는 뭐예요? 유의를 갖다가 이렇게 세 글자로 나타내는 거죠. FRI 맞는 얘기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서식에서 HH 두 자리를 줬기 때문에 결과 03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26번 다음 중 틀 고정과 창 나누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틀 고정은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아래쪽에 있는 행과 오른쪽에 있는 열이 고정되지만 틀렸죠. 그래서 워크시트 아래쪽이 아니고 뭐예요? 위쪽이죠. 위쪽. 그 다음에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셀 편집 모드에 있거나 워크시트에 보호가 된 경우에는 틀 고정 명령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심하시고요. 왜냐하면 셀 편집 모드이고 일단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세 번째, 틀 고정 구분선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창 나누기 구분선은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문제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두 개의 스크롤이 가능한 영역으로 나뉜 창을 복원하려면 두 창을 나누고 있는 분할줄을 아무 곳이나 두 번 클릭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위쪽, 왼쪽이다라는 거. 27번 다음 중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인접한 셀의 내용으로 현재 셀을 빠르게 입력하려면 위쪽 셀의 내용은 컨트롤 D, 왼쪽 셀의 내용은 컨트롤 R. 이거 여러분 맞아요. 왜냐면 보세요. 위쪽 셀의 내용은 컨트롤 D. D가 뭘까요? 다운. 아래로.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를 아래로 복사. 외우셔야 돼요. 왼쪽 셀에 있는 내용은 컨트롤 R. 그럼 감 잡으셨죠?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RIG HD, right. 맞는 얘기고, 컨트롤 D, 컨트롤 R 중요하고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계속 언급이 될 확률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두 번째,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이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게 되면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하더라. 맞는 얘기고요. 27번,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을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면 똑같은 내용이 복사되어 입력된다. 증가되죠. 2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날짜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기본적으로 하루 단위, 일일 단위로 증가해서 자동 채우기가 된다. 맞아요.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27번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보기에서 기본 보기. 자, 여기죠. 지금 1을 입력한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그냥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1111111 이렇게 되죠. 숫자 같은 경우는. 근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누른다. 컨트롤을 제가 지금 눌렀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했거든요. 우리 문제에서는 내용이 복사된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컨트롤 눌렀습니다. 증가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 날짜 같은 경우 2012년 10월 27일 어떻게 돼요? 27, 28, 29 하루 단위로 가지 않습니까? 됐죠? 바로 그 얘기예요. (28번)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데이터의 입력이나 편집을 할 수 없다? 가능하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나머지 거,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구분선의 위치 변경 가능하고요. 세 번째,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실선으로 표시되고 자동으로 추가된 페이지 나누기는 파선.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등장해요. 조심하시고 문제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네 번째, 인쇄할 데이터가 많아서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페이지 구분선이 삽입된다. 그래서 28번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 편집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요. 29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D4 셀에 입력한 수식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단 D4 셀에 설정되어 있는 표시 형식은 날짜다. 지금 여기 보니까 year month예요. end of month인데 지금 D2는 이제 1980년 12월 08 이렇게 되어 있는데 D2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end of month요. 1980년도 12월 08일
그 다음 월이 그 하나 플러스 시킨 월이 뭐예요? 80년도니까 81년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월 8일이니까 1월 달로 넘어가야 되겠죠. 13월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80년도 틀렸고 80년도 틀렸고 81년도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1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요. 말. 1월 말. 이 8이라는 건 생뚱맞죠.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먼스의 함수의 기능이라는 거는 주어진 날짜에서 그렇죠? 플러스 1 하고 말일. 그러니까 29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2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1980년도 12월 8일생이에요. 그런데 이어먼스 가로 열고 뒤에 2,1 그죠? 그러면 1980년도 12월 08일 플러스 한 달 뒤에 말일, 그러니까 1월 31일 됐죠? (30번)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공백이나 마침표를 포함해서 매크로 이름을 설정할 수 있다. 공백 안 되죠? 마침표도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됐고, 아울러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저희 교재 중에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 해설은 구분하지 않으며 이걸로 좀 바꿔주시고요. 2번, 매크로를 실행할 컨트롤 조합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 문서가 열려있는 동안 이와 동일한 기본 엑셀 바로가기 키는 무시한다. 맞죠? 그래서 엑셀의 바로가기 키를 써도 돼요. 그런데 엑셀보다 더 먼저예요. 매크로가. 조심하시고. 세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 실행하려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드에 기록이 되고요. 아울러 리본에서의 탐색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엑셀을 사용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크로 기록 시 매크로 저장 위치 목록에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4번 맞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30번의 정답은 1번 공백이나 마침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31번 다음 함수식과 그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1번 ODD 가로열고 4, 그럼 ODD가 아드가 무슨 뜻이냐면 홀수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울러 ODD 개수가 짝수예요, 홀수예요. 홀짝 홀, 뭐 땡큐죠. 그죠? 우리 컴퓨터 일반 페리티 할 때 배웠었던 내용인데 이제 엑셀에서도 이제 또 등장을 해요. ODD 홀수란 뜻인데 4를 갖다 홀수로 바꿔라 그러면은 5로 올라가야 돼요. 3이 아니고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 2번은 짝수예요. 마찬가지로 개수가 짝수죠. 2V2N 홀짝 아주 땡큐입니다. 5예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짝수예요. 6. 맞는 얘기고 조심하시고. ODD 2분 함수 간단하지만 그죠? 올라가면서 홀수 올라가면서 짝수다. 조심하시고. MOD 나머지죠. 18을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2 맞고요. 그 다음에 POWER 5,3은 뭐예요? 5를 3번 곱하라 이거예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럼 15가 아니죠? 125가 돼야 돼요. 31번의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죠. 31번 한번 볼까요? 지금 바로 이 부분이요. 지금 파워 5 곱하기 5,3이라는 거는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뜻하는 거예요. 같은 125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모두 18을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 마이너스 2.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고, 32번 에러 메시지 같은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음 중 눈썹 A3 콜론 A9인데 지금 콜론이 빠졌어요. 콜론이 생략된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네임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네임 같은 경우는 언제 떨어지는 애나요? 수식에 잘못된 문자열을 쓴 경우. 그죠? 그러니까 3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NA라는 건 뭐야? 못 찾을 때. 널이라는 건 뭡니까? 교차, 공백에서 교차 지점을 찾지 못할 때. REF, 레퍼런스, 셀 참조가 잘못됐을 때. 33번 다음 중 도넛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전체에 대한 각 데이터 계열의 관계를 보여주고 전체에 대한 하나의 고리의 여러 데이터 계열을 갖다 색상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준다. 이거는 뭐예요? 전체에 대한 각 데이터 계열의 관계는요, 영역형 차트예요. 그래서 도넛 차트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33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거는 맞는 얘기니까 보겠습니다.
도너 바깥쪽에 위치한 데이터 계열의 모든 조각을 한 번에 분리하거나 개별적으로 조각을 선택해서 분리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의 계열 옵션에서 첫째 조각의 위치를 지정하는 회전각 변경 가능하고, 네 번째, 데이터 계열이 많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나 누적 가로 막대형 차트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맞는 얘기고요. 지금 33번 같은 문제는 보기 안에 1번하고 4번이 그죠, 모순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번까지 딱 읽고 나면 1번이 정답이겠구나 라는 걸 맞출 수 있는 거죠. 3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3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피벗 테이블이 뭐예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쉽고 빠르게 분석 요약해주는 기능이죠. 피벗, PIVOT, 중심축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 축에서 표시할 수 있다고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이 피벗 테이블에서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잖아요. 새로 고침해줘야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울러 단축키 Alt 플러스 F5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 거 조심하시고. 세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현재 작업 중인 워크시트나 새로운 워크시트에 작성할 수 있더라. 맞고요. 네 번째,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더라도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는 삭제되지 않고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번에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아울러 바로가기 키 Alt 플러스 F5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35번, 다음 중 성명이 정으로 시작하거나 하거나 그럼 오알이죠. 또는 다른 행위 입력한다.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셔야 되고, 정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정 아스터리스크 별표 써야 되고, 출신 지역이 서울인, 그냥 서울이에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고급 필터 조건은 무엇인가? 지금 성명, 정, 별표, 그 다음에 출신 지역 서울 제대로 되어 있는데 얘는 같은 행위 있으니까 뭐다? 무슨 조건? AND 조건이다. 그러니까 출신 시작하고 출신 지역이 서울, 이러면 1번이 정답이지만 틀린 거죠. 그다음 2번, 성명, 정으로 시작하는 거고 이거나이기 때문에 그죠? 출신 지역 서울,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성명, 출신 지역이 같은 열, 얘도 마찬가지. 우리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하고 거의 같은 문제네요. 36번, 다음 중 셀 참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36번 같은 문제는 우리 2015년 10월 17일 시행된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수식 작성 중에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당 셀이 무슨 참조? 절대 참조가 아니고 상대 참조. 틀렸고, 1번 틀렸고. 두 번째, 수식에 셀 참조로 입력한 다음에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참조 에러가 발생하므로 참조 에러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세 번째,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마침표를 차례로 뭐예요? 느낌표죠. 3번도 틀린 거고. 네 번째, 셀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 붙여넣기 옵션에 셀 연결 명령을 사용하면 셀 참조 만들 수 있다. 36번의 정답은 4번이 맞는 얘기고요. 이미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37번도 또 시험 문제 풀었던 문제죠.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또 기출문제예요.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더라. 맞는 얘기고, 차트 제목이라든가 가로, 세로, 축, 제목, 범례, 그림 영역 등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다. 맞죠? 세 번째,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차트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차트의 크기가 셀에 맞춰서 제가 항상 이때 알맞게 조절된다. Alt. 기억나시죠? 30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풀었던 문제. 4번,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차트 종류를 차트 서식 파일로 저장하더라. 확장자는요, CRTX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직접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3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이다. 시트 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셀의 삽입된 메모를 시트 끝에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시트 탭에서 설정 가능하고요. 셀 구분선이나 그림 개체 등은 제외하고 셀에 입력된 데이터만 인쇄되도록 설정 가능하죠. 3번 워크시트의 행렬 머리글이라든가 눈금선이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맞죠? 네 번째, 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탭이요? 시트 탭이 아니고 여백 탭이에요. 38번의 정답은 4번. 탭 가지고 장난친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39번, 다음 중 홈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에서 선택 가능한 붙여넣기 옵션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이퍼링크로 붙여넣기라든가, 그렇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연결하여 붙여넣기는 다 맞는데요. 테두리만 붙여넣기라는 건 아예 없어요. 39번의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클립보드 이 부분이죠. 비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얘를 이미 데이터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클립보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붙여넣기, 수식, 값 붙여넣기, 테두리 없음, 바꾸기, 연결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이퍼링크로 붙여넣기, 그림 형식. 됐죠? 자, 테두리만 붙여넣기 골라보세요.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0번.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세로 갑축의 축 서식에서 주눈금선 표시는 바깥쪽, 주눈금선, 여기 지금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보조눈금 표시는 안쪽으로,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맞고. 두 번째, 세로 갑축의 축 서식에서 주 단위 간격을 5로 설정했다. 지금 여기 보면 70, 75, 80, 85, 90, 95 맞네요. 맞는 얘기고. 세 번째,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겹치기 값을 0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했다. 지금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큰 값이죠. 작은 값이 아니고. 40번의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거고. 네 번째, 윤곽 기호를 이용해서 워크시트와 차트에 수준 3의 정보행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윤곽 기호를 여기죠. 그쵸? 아예 3은 선택되어 있지 않죠. 지금 여기 보면 경영과, 수학과, 정보과 각 과의 평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계열 겹치기 값을 작은 값이 아니고 큰 값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쳤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풀이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 본강 강의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 섹션별로 이론 확인하는 기출문제 스스로 풀어보셔도 되고, 또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셔도 되고, 하지만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실력으로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문제들 반드시 왜 틀렸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답 해설을 가지고 아닌 경우 그것도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아울러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건 뭐예요?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반드시 기출문제는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왜요? 우리가 기출문제 지금 풀이하는 동안에 느끼셨겠지만 나왔던 문제가 출제되고 또 유사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1, 2, 3, 4 번호 보기도 안 바뀌고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합격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필기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